파사티의 이해라고 했습니다. 우선은 제가 뭐 그냥 이렇게 주제를 잡아가기 위해서 경전 하나를 소개했어요. 감각작용 이런 거죠. 안, 이, 비, 설신, 의가, 색, 성향, 미촉, 버블, 위자라티 하는 거거든요. 이때 우리가 말은 하여간 안으로 색을 감각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일상적인 용어는 어떤가요? 눈으로 보이는 어떤 형상을 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귀로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말하고, 그죠? 요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고 인지하고 6개 각각이 다른 이름을 갖고 있다고요. 자, 이럴 때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말이 나타나요. 사실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뭐냐 하면 본다는 게 무엇일까? 요걸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요 단어에서부터 보는 일은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이렇게 나타납니다. 대왕이여, 어떻게 비구는 기능들에서 문을 보호하는가? 대왕이여, 여기 비구는 눈으로 형색을 보면서 상을 붙잡지 않고 뒤따르는 수를 붙잡지 않는다. 만약 안근을 제어하여 머물지 않으면 간탐과 불만과 악한 불선법들이 흘러들어올 것이므로 그는 단속하기 위해 수행하고 안근을 보호하고 안근에서 단속한다. 귀로 소리를 들으면서 코로 냄새를 맡으면서 혀로 맛을 보면서 몸으로 감촉을 촉감하면서 만호로 법을 인식하면서 상을 붙잡지 않고 뒤따르는 수를 붙잡지 않는다. 뭐 뒤에 내용 똑같아요. 이게 보통 말하는 감각 기능의 단속이라는 거거든요. 요게 그 중간에 경전 있습니다. 사만냐 팔라 숙당 이래가지고 요게 디가니까야 두 번째 경 사문과 경이거든요. 우리 뭐 그간 아는 이야기 조금만 해볼까요? 1차 인식 위자라띠 하면 내입처가 외입처를 욕탑의 간섭 가운데 인식을 하죠. 감각을 하거든요. 어떤 일이 생기나요? 여기서 시기, 새로운 마음이 새끼쳐서 생겨나죠. 그런가 하면 순서로는 감각하고 나서 마음이 생기는 거지만 사실은 요거 동시죠. 그래서 요 자세한 내용 내일 공부할 거고, 요 세 가지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뭐라고 불러요? 네, 삼사화합. 삼사화합 촉 이러거든요. 그러면 촉하면 어떤 일이 있죠? 예, 느낌이 생겨나요. 좋다 라는 느낌, 싫다, 불고, 불락, 이런 느낌이 생겨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다시 새끼 젖은 시기, 내 안에 있는 요 느낌이 어떤 느낌일까? 라고 분별해 아는 일을 두 번째 인식작용을 하죠. 이때 여기에 또 상이 간섭해가지고 우리가 아까 말했던 요 상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병들어 있어 하는 거 여기죠. 뭐 요렇게 놓고 보면 이런 이야기를 볼 수 있어요. 여기는 식이라고 하는 마음인데 여기는 의라고 하는 마음이죠. 내입처가 외입처를 감각했다라는 감각작용 1차 인식의 진행 과정이 어디까지라고 보아야 할까? 이래 보면요.
일단은 감각했더니 식이 생겼고 요 생겨난 것까지 함께 해서 3, 4 합해가지고는 느낌이 생겼어. 이렇게 되죠. 느낌이 생겨난 이후는 이젠 의가 아니고 식이라는 마음이 같이 생겨난 느낌을 분별해야 하는 2차 인식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 2차 인식의 자리부터는 의의 자리가 아니라 식의 자리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의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를 영역으로 할까라고 보면 결국은 식을 새끼쳐가지고는 느낌을 만들어낸다. 여기까지는 어쨌든 1차 인식에서 만들어진 느낌을 가지고 2차 인식이 시작되잖아. 그러니까 느낌이 만들어지는 여기까지는 1차 인식, 감각작용의 결과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자, 지금 우리가 보는 게 뭐냐 하면 감각기능의 단속이라는 거거든요. 감각기능 어떻게 단속해야 합니까? 눈으로 그냥 보면서 우와 좋은 거 쫓아가자 이렇게 가야 됩니까? 아니면 눈에 무엇가 들어오면 아 요것은 보아도 좋은 것이다. 아 이것은 괴로움을 만드는 거니까 눈을 돌리자. 뭐 요런 게 이제 감각기능의 단속 요거잖아요. 요 이야기를 어떻게 지금 경전은 말하냐 하면 대왕이요 여기 비구는 눈으로 형색을 보면서 상을 붙잡지 않고 이랬어요. 상이라는 말 우리 알죠? 현정부부님 상 뭐죠? 상이 바로 요거죠. 요 탐 때문에 그죠? 탐이 간섭하는 것 때문에 색성형 비촉법이라는 요 6외입처가 아까 우리 표현했던 것으로 왜곡이 되잖아. 그죠? 대상을 대상 그대로 보지 못하고 하필이면 탐을 싣고 와서 거기에 붙잡힌 채로 보니까 여기에 어때요? 왜곡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죠? 대상의 왜곡이 일어나 탐진치에 오염되었어. 이때 이 왜곡된 외입처를 뭐라고 불러요? 상이라고 하잖아. 요거 이상하고 글씨가 달라요. 요거 마음심자 있어요. 우리가 불교 공부하면서 마음심자가 붙고 안 붙고 잘 봐야 돼요. 여기 요 욕도 마음심자 안 붙었잖아. 욕계중생 이럴 때는 여기 마음심자가 붙어요. 머리 잘 구분해야 되거든요. 이때 요거 상 요거를 빨리 원어로는 니미따라고 했죠. 니미따라는 말의 근본적인 의미 외입처라는 대상이 욕탐에 붙잡혀서 왜곡된 거 요거예요. 이 이상 다르게 보면 안 돼요. 자, 지금 경전이 뭐라고 했냐 하면 눈으로 형색을 보면서 상을 붙잡지 말라 그랬어요. 대상을 보는데 이 대상이 욕탐에 붙잡혀서 왜곡된 상태를 붙잡고는 아이고 난 이건 싫어. 우와 좋아. 요렇게 왜곡된 헛개비를 보고 그거 붙잡고 잘못 인식하지 마라. 요 얘기죠. 요거 사실 현정부부는 우리가 좀 작년에 그 얘기 여러 번 한 거겠네요. 그 이쁜 손주가 태어났는데 이쁜 손주가 지는 똑같이 현정부부님 이쁜 손주가 있거든요. 지는 지대로 그냥 할머니하고 쳐다보고 있을 뿐이야. 그죠? 그냥 할머니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현정부부님의 마음 상태가 좀 속에서 화가 불같이 일어나 있으면 엄마한테 주거라 하고는 아이고 똑같은 손주를 엄마한테 좀 가라 제발 이렇게 왜곡해서 보잖아. 근데 현정부부님 마음속에 굉장히 즐거워 그러면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그냥 손주로 보나 내 새끼로 보지. 그렇게 달라지잖아요. 그렇게 욕탐에 의해서 왜곡된 달라진 것을 상님이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불교 공부하는 사람이 사실은 요 탐진치 제거함으로써 삶의 문제를 해결하자 이러는 건데 요 탐에 영향받은 니미따를 그거 붙잡고 살자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거 붙잡고 사는 삶은 이어서 다시 또 다른 괴로움을 만든다고.
그러니까 부처님 지금 감각기능의 단속에서 첫 번째가 눈으로, 그러니까 그래, 눈으로 색을 보고는 색 자체를 보도록 해야지 왜곡된 것인 니미따를 붙잡지 마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작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뒤따라서 뭐라고 했냐면, 자, 상을 붙잡지 말고 뒤따르는 수를 붙잡지 않는다 이랬어요. 뒤따르는 수, 이런 뭐죠? 안으로 색을 보았더니 식이 생겨나고 삼사와 합촉해서 수라는 것이 함께 생겨났어. 감각작용을 하니까 감각작용의 결과로 1번 식이 새끼쳐졌는데, 사실은 2번 느낌이라고 하는 것도 감각작용의 결과로 또 생겨나는 거야. 결과물이 두 개예요, 인식작용이. 그죠? 이럴 때, 자, 이 이제 중요한 단어가 여기 하나 나타나요. 아누부얀자나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 저기 원문 두 번째 줄에 있어요. 아누부얀자나라고 나오고 앞에 n을 붙여서 부정을 해. 아누부얀자나 하지 마. 어떻게? 뒤에 가히라고 해서 붙잡다라고 나와요. 아누부얀자나를 붙잡지 마. 이렇게 말하거든. 이때 요 아누부얀자나가 무엇일까? 저기 대부분이 우리 요거 감각기능에 단속하면 요 아누부얀자나에 대해서 다양하게 해석을 하죠. 근데 저는 요거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요 아누부얀자나의 의미가 세컨더리라고 나와요. 세컨더리 어트리뷰트 이렇게 나오는데, 요 세컨더리니까 뭐죠? 부차적인 거요. 두 번째로 따라오는 거야. 요거잖아. 보통 말하기를 니미따라고 하는 것은 표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아누부얀자나는 세상이다 해서 세세한.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정보부님이라는, 현정보부님을 보고 현정보부님이 표상이잖아. 그죠? 표상, 니미따, 표상 이렇게 번역을 했고, 그리고는 현정보부님을 붙잡지 마라 라는 거에 이어가지고 이제 현정보부님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눈도 이렇게 이쁘고 코도 이렇게 이쁘고 입도 이렇게 이쁘고 이렇게 자세하게 뜯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세하게 뜯어보다 보면 이렇게 이쁜 줄 몰랐네 하고는 집착하게 된다. 요렇게 이제 그동안 보통 이런 이제 주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아. 아누부얀자나라는 이 단어가 말하기를 세세함 이렇게 말하지를 않는고요. 세컨더리라고 하는 말을 표상의 세세함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가 옳을지, 아마도 삶의 메커니즘이 해석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컨더리라고 하는 이 말에 걸맞는 상황이 없잖아. 그러니까 세세함 이렇게 이제 주석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을 그려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원어가 알려주는 의미 그대로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색을 감각하면 식이 생겨나는데, 이것에 뒤이어가지고 삼사화합 촉해가지고 느낌까지 생겨나. 느낌이 뒤따라서 식이 1차적으로 생겨나고 나면 2차적으로 느낌이 생겨나. 그 느낌이 보세요. 이거 현정보부님 얼굴 잘 보고는 이렇게 세세하게 보니까 참 이쁘다, 요거 하지마 라는 것이 타당할지, 아니면 현정보부님을 보았어요, 대상이지 뭐, 보고는 인식작용이라는 거는 현정보부님이다 이렇게 아는 거잖아, 식이라는 게. 그리고는 현정보부님이다 라고 이렇게 아는 새끼 젖은 마음까지 합해가지고 삼사와 합촉해가지고 현정보부님을 보았다라는 하나의 사건의 결과로 현정보부님인 줄 알기도 하지만 뒤따라가지고 현정보부님을 보았더니 나한테 즐거운 느낌이 생겼어.
이럴 때 요 즐거운 느낌을 딱 붙잡고는 현정법부님을 보면 즐거운 거야 라고 요 즐거운 느낌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런데 우리가 뒤에 계속 공부되겠지만 사실은 부처님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이 상이라는 것이 병든 상태로 번뇌로 작용을 하면 바로 붙잡는 거잖아. 이 느낌을 붙잡아가지고 탐진치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런데 부처님 어떻게 말하세요? 느낌을 매이지 말고 느껴라 이러잖아. 여기서 딱 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 가히든가 아누부얀자낙 가히. 요게 붙잡는 거거든. 홀딩. 붙잡지 마라라고 하는 요 얘기는요. 세세하게 얼굴 바라보지 마라 요 얘기로 보는 것보다는 세컨더리니까 2차적으로 생겨나는 요 느낌을 매이지 말고 느껴라. 이 얘기가 적절하죠. 그래서 저는 요 감각기능의 단속이라고 하는 부분 해석을 이렇게 한 거예요. 아누부연자나 세컨더리 어트리뷰트 요거는 뒤따라 이어오는 2차적으로 생겨나는 느낌을 붙잡지 마라. 그래서 번역 그렇게 있죠. 상을 붙잡지 않고 뒤따르는 수를 붙잡지 않는다. 삶의 메커니즘이 그려지니까 이제 이런 해석이 가능해진 거죠. 자, 어쨌든 지금 우리가 하는 게 하여간 본다라고 하는 말, 요 단어 하나의 의미를 찾아보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단어를 첫 번째 아주 명확하게 의미가 나타나는 경우를 지금 본 거예요. 이거 분명히 이게 눈에 들어오는 대상을 본다 이럴 때 쓰이는 말이 있다고요. 이거는 뭐 여기에 본다라는 말이 쓰여질 때 이 보는 게 뭐지요? 라고 물으면 이거는 누구나 대답할 수 있어. 경희부모님, 좀 전에 제가 아는 게 뭘까? 보는 게 뭘까? 질문했잖아요. 그때 그 본다라는 말이 참 대답이 어려운 거라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눈으로 경희부모님의 눈으로 햇빛스님을 보았잖아. 이때 본다는 거 뭐예요? 이건 뭐 설명이 필요하나? 보는 거지 뭐. 그죠? 본다라는 말이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는 첫 번째 의미를 본 거예요. 그거 보면서 그냥 감각기능의 단속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설명해 드린 거고요.